내우회환 테슬라, 열혈 강세론자도 돌아서 목표 가격 2달새 이해 하향.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 기업 가운데 하나인 테슬라가 각종 악재로 내우회환에 시달리면서 대표적인 강세론자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월가에서 테슬라의 빅랠리를 이끌었던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까지 목표 주가를 2달 사이에 2차례나 하락 조정하면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17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이브스는 지난 11월에도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는 올해 4분기와 2023년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인도 예상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테슬라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앞다퉈 나온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 물량은 현재 41만에서 41만 5천 대 달할 것으로 보여 월가의 비공식적인 예상치인 약 43만 5천 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구매자가 연말까지 차량을 인도받을 경우 제공하는 가격 할인폭을 대폭 확대했다. 분석가인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직면해 재고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카테고리 5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이 몰아치는 때 항해를 해야 할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지만 리더십 관점에서 머스크는 졸음운전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슬라는 차량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류로 8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의혹 등으로 미국 연방교통안전 당국의 특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테슬라 차는 시속 55마일로 달리다가 왼쪽 끝 차선으로 이동한 뒤 시속 20마일로 속도를 갑자기 줄였고 테슬라 차의 급제동은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테슬라 운전자는 FSD 기능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테슬라는 또 수입이 금지된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 상원재정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와 GM 등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및 원료 납품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상원재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납품업체 명단을 바탕으로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원료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리비안 전기 픽업 R1T EPA 주행거리 527km. 전기 트럭 중 최고. 리비안 전기 픽업 R1T가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 328마일의 공식 기록을 획득 전기 트럭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오토에볼루션 등 외신에 따르면 EPA는 4개의 모터와 대형 배터리 팩을 장착한 2023년형 R1T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28마일로 공식 추정했다. 전기 SUV R1S는 321마일을 기록했다. 이로써 R1T 쿼드 모터는 주행거리가 320마일로 추정되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기록을 경신한 R1T는 21인치 휠로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효율적인 옵션임을 증명했다. 같은 모델의 22인치 휠을 장착했을 때 주행거리는 303마일로 떨어졌으며 20인치 휠의 경우도 주행거리가 314마일로 나빠졌다. 연비는 2022년 대비 73mpg로 향상됐다. R1T는 스탠다드 라지 맥스 등 3가지 배터리 옵션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라지 배터리의 4개 모터 버전만 주문이 가능하며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듀얼 모터 전륜 구동 파워트레인은 2023년 중반까지 제공되지 않는다. 리비안에 따르면 신규 파워트레인은 표준 600마력 또는 700마력의 향상된 구성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새로운 드라이브 옵션은 맥스 배터리 팩과 결합 시 주행거리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듀얼 모터에 표준 배터리 팩을 탑재한 R1T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60마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배터리의 경우 약 400마일을 목표로 한다. 한편 리비안은 최근 유럽에서 전기 승합차를 생산하기 위한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합작 투자 계획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위기로 비용 절감과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워치
심전도 특허 침해 판정. 미국 수입 금지 이뤄지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에 대해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은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에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ITC가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 이유는 미국 특허청에서 심전도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얼라이브코어의 별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특히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시기와는 별도로 ITC가 일단 애플워치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ITC 조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와 시행 시기 보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집권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대표단이 지난 10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ITC에 요청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심전도 기능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플의 로비와 주장을 수용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ICT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 보류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샤오펑 에어로흐트, 영화에서만 보던 플라잉 자동차 시범 비행.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 에어로흐트는 플라잉 자동차를 개발했고 시범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샤오펑의 플라잉 자동차 모델 X3는 지난 몇 달 동안 두바이와 광저우에서 시범 비행을 진행했다. 10월 샤오펑 X3는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섬에서 90초 동안의 시범 비행을 진행했다. 당시 샤오펑 에어로흐트는 두바이 최대 연간 무역회의 중 하나인 지텍스에 참석했고 현장에서 X3를 전시했다. 구흥 뒤 샤오펑 사장은 지텍스에서 플라잉 자동차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장 진출할 적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라잉 자동차 산업은 무게 감소부터 장애물 회피, 전기화까지 많은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두바이에서의 시범 비행이 끝난 후 샤오펑 X3는 광저우에서도 시범 비행을 했다. 광저우에서 시범 비행한 X3는 샤오펑 에어로흐트를 돋보이게 했다. 대부분 전동 수직 이착륙기는 바퀴가 없어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지만 샤오펑 에어로흐트의 6번째 모델은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플라잉 자동차 모델이다. 사실상 X3는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시간이 90% 이상인 플라잉 자동차 모델로 설계됐고 교통체증이나 장애물을 회피할 때만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펑 에어로흐트 창업자 자우더리는 해당 플라잉 자동차 모델은 4개 전기 엔진과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했고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X3의 판매 가격은 100만 위안으로 예상됐고 이는 시장이 예측한 가격보다 낮다. 이에 대해 자우더리는 샤오펑 에어로흐트는 샤오펑이 중국에서 보유한 공급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이 플라잉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플라잉 자동차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해당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니오, 일부 사용자 차량 판매 데이터 해킹당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의 일부 사용자 데이터와 차량 판매 데이터가 해킹을 당했다고 신화닷컴이 보도했다. 니오는 이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자사는 지난 11일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에 따르면 해커들은 니오의 내부 데이터를 획득했고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으려면 니오는 225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한다. 니오는 협박 메일을 받은 후
자사는 즉시 특별팀을 조직해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보적인 조사 후에 해킹당한 데이터가 지난해 8월 이전의 일부 사용자 데이터와 자동차 판매 자료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리빙리오 창업자는 사용자 데이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며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네티즌이 니오의 데이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해당 네티즌은 사용자 연락처와 차량 판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니오 직원 데이터, 기업 대표 연락처, 차량 소유자 신분증 주소 등 비밀 데이터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안전 관련 문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8월에 발생한 사이버 공격 당시 해커들은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콘티넨탈의 데이터 약 40TB를 해킹했다. 독일 경제신문지 한델스블라트는 지난달에 해커들은 콘티넨탈이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벤트, BMW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스마트 자동차의 정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해외 데이터 관리 등을 규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승차 공유 플랫폼 디디 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 이틀 만에 데이터 유출 위험성으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대형 트럭 배차 서비스 업체인 만방그룹도 디디 추싱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한때 신규 사용자 가입이 불가했으며 구글 플레이 등 스마트폰의 앱마켓에서 제거됐다. 당시 중국 중앙인터넷안전과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승차 공유 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의 자동차에서 수집한 얼굴 정보, 차량 번호판 등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